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인의 속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치인의 속성은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점심 먹을 때 이 사람 만나서 점심자리에서는 그거 빨간색이었어 라고 말한 다음에 저녁 먹으면서 아니야 파란색이야 이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말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 구단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저녁 먹는 자리에서 내가 점심 때 그걸 빨간색이라고 했지. 내가 파란색이라고 하면은 저녁 자리에서 누가 그걸 알아차리고 나 욕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양심의 이 뾰족한 끝을 예민하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참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바로 민형배 의원입니다. 지금은 무소속이지요. 본인은 뼛속까지 더불어민주당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무소속입니다. 당에서 요청이 있으면 복당하겠다 그랬어요. 왜? 본인이 탈당을 했었으니까. 당에서 요청이 있으면 복당하겠습니다. 아직 당에서 복당을 하라고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나시죠? 2달 전인가 4월 달에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한 법안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법사위의 안건조정위원회 그거를 그 당시에 범여권이 다수를 차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민영배가 총대를 메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을 해서 무소속 마치 야권인 것처럼 그 당시에 야권인 것처럼 국민의힘 쪽인 것처럼 그렇게 법사위원장이 야료를 불어서 당시 법사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박광훈이었습니다. 그렇게 나갔는데 그래서 당시에도 꼼수 탈당이다. 위장 탈당이다. 그런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러한 위장 꼼수 탈당으로 검수 완박을 밀어붙인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참패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냥 보통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를 못하겠어요. 아무리 그쪽 신념에 투철한 사람이라도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이렇게 엄청난 해악을 끼쳤구나. 아유 부끄러워라. 그런데 이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민영배 무소속 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탈당을 한 행위는 개인적이지만 사실상 당의 집단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독특한 캐릭터로서 발언을 하려면 앞뒤가 틀린 말을 해도 틀렸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야 됩니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88 1588 이렇게 대리운전 광고도 있습니다만 앞뒤가 정반대인 문장을 얘기하면서도 그냥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행위였는데 집단적 의지가 있었다. 자의반 타의반이었다는 뜻일 수도 있겠으나 아무튼 본인 입으로 그랬습니다. 어떻게 개인적이라고 해놓고 바로 이어서 집단시켜서 했다. 집단적 의지가 반영됐다. 본인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국회의원이어서 자기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지만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소속 정당의 집단적 의지가 자신을 강제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말이 이어집니다. 당의 집단의지 관철 시간이 끝나면 민주당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복당하는 게 당연하다. 집단의지가 관철되는 시간이 끝나면 복당되는 게 당연하답니다. 이게 또 무슨 해괴망측한 정치적 논리입니까? 저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진 정치인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나는
원래 영혼이 없는 정치인이었거든. 거수기였거든. 그래서 나한테 집단 의지가 스며들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탈당을 했는데 그 집단 의지가 이제 소진됐으니 나는 원래 있는 당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본인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에는 절차라는 것이 있고 여론이라는 게 있으니 그런 것을 고려해 복당을 요청하면 그때 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론이라는 게 있으니 눈치를 보겠다 이런 겁니다. 신문방송 눈치도 보고 국민들 눈치도 보고 당 지도부의 눈치도 보고 자기 지역구 눈치도 보고 눈치 보겠다는 것이에요. 여론이라는 게 있으니. 아니 여론을 왜 봅니까? 복당하는 게 정치적 명분이 확실하면 복당을 하는 거고 부끄러워라. 그럼 복당 포기하는 거고. 더더군다나 문제는 복당을 요청하면 복당하는 수밖에 없는 것 이런 말을 했는데요. 복당은 본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본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민영배. 본인이 복당하고 싶으면 본인이 복당 신청서에 적어서 내는 겁니다. 하기 싫으면 그냥 무소속으로 있으면 돼요. 아니 옛날에 저 국민의힘에서도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복당을 신청했는데 중앙당에서 그것을 막아섰다느니 안 해줬다느니 이번에 대구시장이 당선된 그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복당은 자신이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영배 의원은 뭐라고 했느냐? 가로 열고 닫고 중앙당이 나한테 복당을 요청하면 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탈당도 집단 의지로 했으니 복당도 집단 의지로 해야지 뭐. 정말 매우 특이한 정신세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 당규를 보면은 탈당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 본인이 아무리 하고 싶다고 신청서를 내더라도 탈당한 지 1년이 지나야 된다. 민영배는 내년 봄까지 기다려야 된다. 4월까지. 다만 예외 조항이 있어서 중앙당 심사를 거쳐 의결하면은 바로 복당을 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얘기는 위장 탈당도 아니고 꼼수 탈당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인 총대매기, 개인적인 결단 이렇게 이제 분식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한동훈 법무장관 청문회 때인가요? 이 법사위원이니까 법무장관 청문회에 거기 앉아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당신 위장 탈당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자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닙니다. 탈당을 안 해놓고 탈당했다고 한 것이냐? 내가 탈당했잖냐? 근데 무엇이 위장이냐? 민영배 의원의 논리인즉슨 실질적으로는 탈당을 안 했는데 법상으로는 탈당을 안 했는데 이제 신문방송 앞에서 난 탈당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위장인 것이지 자기는 위장 안 했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악질적인 거죠. 사실은. 법적인 절차라도 탈당을 하고 신문방송 앞에서도 탈당을 하고 그런데 하는 모든 행동은 탈당하기 이전과 똑같다. 그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호선 국민대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채권자가 찾아오니 부부가 일종의 위장 이혼을 했던 셈인데 대의 기관으로서 국민을 기만한 것이며 국회의원 탄핵감이다. 민영배 의원은 제발 나를 좀 탄핵해 주세요 이렇게 전국에 호소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호선 교수가 말했잖아요. 이건 채권자가 돈 받으러 오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부부가 아니야 라고 위장 이혼한 것이나 똑같다. 이건 국회의원 탄핵감이다. 탄핵받아야 된다. 참 재밌는 일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민영배 의원의 본인 얘기를 그냥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나중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말들을 그냥 다 하는구나.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정말 탄핵이 실제로 이루어지면은 그때 다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말들을 그냥 본인이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적 탈당, 기획 탈당이라는 것은 있어도 위장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편법은 맞을지 모르지만 위법은 없었다. 본인이 목적 탈당했답니다. 기획 탈당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검찰한테는 기획 수사하지 말라고 그 쌩난리를 치면서 만든 법이 검수완박법인데 본인은 그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서 기획 탈당을 했답니다. 나를 기획 탈당이라고 부를 수는 있을지언정 누가 감히 나를 위장 탈당이라고 부른다는 말이냐. 나한테 편법이 있을지 몰라도 나한테 위법은 없었다. 기가 막힙니다. 사실은 법사위의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은요, 국회 선진화법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어떤 거대 정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일종의 절차상의 브레이크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안건조정위원회고, 안건조정위원들을 여야 어떻게 동수로 만들도록 그렇게 해놨던 겁니다. 그런데 민영배 의원의 이 위장 탈당은 바로 안건조정위원회 속에 깃들어 있는 국회 선진화법의 기본 취지를 짓밟아 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 때 민영배 이 사람은 민주당 의원보다 더 가열차게 민주당 후보들을 위해서 뛰었던 사람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맡았고요. 항상 파란 옷, 파란 점퍼 입고 다니면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세를 했고, 또 이 광주 지역구 광주입니다. 광주 광산구 지역 지방선거 후보 공천장 수여식에도 참석했고, 또 경남 양산경찰서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와 관련해서 항의 방문도 했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계속 그런 말을 해요. 무소속인 내가 그렇게 유세 현장에 민주당을 위해서 같이 다니는 것이 정당법이나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고 윤리적인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를 기망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이고, 헌법교원으로서의 국회의원의 양심을 내팽개친 행위이기도 한 것이지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민영배 의원의 이러한 행동을 꾸짖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꼼수 탈당과 같은 행동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데서 당의 혁신이 출발하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이렇게 말했대요. 본인은 검수완박 당시 행동을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버려진 자식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진 탈당해서 나갔을 때는 아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아이고 대신 희생을 무릅써줘서 너무 고마워 했는데, 자진 탈당하고 검수완박법 그 강행 처리한 것이 무색하게 지방선거를 참패를 당하자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중앙당도 이 사람 잊어버리고 다 더불어민주당. 민영배가 누구야? 복당하거나 말거나 때가 되면 할 때가 있기도 하겠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버려진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급하고 똥줄이 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 보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무소속이 되는 순간 누군가가 그 자리를 엿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10년, 20년씩 거기에 몸바쳐서 일해온 그 사람들 중에는 이 사람 지역구에서 출마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무소속이라며
무소속. 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야. 나하고 경선해. 경선할 필요도 없죠. 뭐 당신은 무소속으로 2024년에 국회의원 다 재출마하라고. 나는 이제 오늘부터 내가 더불어민주당 그 지역구 위원장. 실제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정치판이라는 건 참 냉정하고 야박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이 급해진 겁니다. 빨리 복당을 해야 자기 자리를 다른 놈이 엿볼 수 없는 거지요. 넘볼 수 없는 거지요. 허영 경희대 법학 전문대학원 석좌 교수 허영 우리나라 헌법학의 아주 권위자죠.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민영배 의원의 탈당 진정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 당시의 행위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 민주당을 돕는다는 등의 행위가 당시 탈당의 진정성이 없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탈당의 진정성이 없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넣고 탈당을 한 것이다.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맛대로 표결을 한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 끝나면 다시 복당해야지. 이 사람은 왼쪽 눈 찡긋하고 당 지도부도 왼쪽 눈 찡긋하고 이렇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의 탈당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람을 징계할 수 있다. 탄핵할 수 있다. 이 법안쟁의 심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복당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검수완박과 관련된 당시 안건조정위원회의 결론이 원천무효라는 뜻이다. 원천무효. 이것을 헌법재판소가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영배 의원 아마 매우 곤란한 입장에 본인이 빠졌다는 것 지금쯤은 본인도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을 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다가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것 이제 알아차렸는지요. 아무튼 오늘은 매우 독특한 그런 캐릭터를 가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은 무소속 의원, 지역구가 광주, 광산구 민영배 의원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과 공유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